대통령이 집을 팔겠다고 내놓자입니다. 부동산에 몰려있는 돈이 증시로 가면 코스피가 올라가게 돼 있다. 지금 보여드리는 메시지 누가 쓴 걸로 보이시나요? 예, 글쎄요. 옹호하는 쪽에서 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메시지를 쓴 사람, 그런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었습니다. 예. 이어서 주택을 내가 살 집 하나면 족한 것을 탐욕이 재앙을 부른다고도 했는데요. 평소 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활발히 펼쳤던 홍 전 시장이 이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는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가끔씩은 또 비슷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옹호하는 모습이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집 매물로 내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거주 1주택이 문제라면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부터 팔아라. 이렇게 공격했던 국민의힘. 이 대통령이 진짜로 집을 팔겠다고 했는데 아직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예. 다만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메시지용 쇼로 끝나선 안 된다. 대통령 개인의 자산 처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악마화한다며 이 대통령을 공격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다소 뻘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택 6채를 보유한 장 대표가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말한 게 온라인에서 다시 회자가 됐는데 직접 보시죠. 예. 집 6채 빨리 파셔야 된다니까요.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야 돼요. 대통령 팔으면 팔을게요. 예. 그러면 장 대표도 이제 팔면 되네요. 네, 그런데 장 대표는 6채 모두 쉽게 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장 대표 측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일단 당장 계획하는 건 없지만 이 대통령이 집을 팔겠다고 한 만큼 장 대표도 생각해 볼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연이어 이렇게 문제 삼아 왔었는데요. 비거주인데 왜 안 파냐? 실거주 없이 분당 아파트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이 자기 집을 직접 팔아봐야 부동산 현실을 알게 된다 등 이렇게 연일 메시지를 냈었는데 오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정치 드라마의 교과서적 장면입니다. 대통령이 집을 팔면 나도 팔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말로 집을 내놨습니다. 이제 그 정치인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정치의 말과 행동의 일치를 둘러싼 흥미진진한 권력 게임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지금부터 이 정치적 체스 게임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보유한 비거주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이 분당 아파트를 두고 지속적인 공격을 해왔습니다. 비거주 1주택이 문제라면 대통령부터 팔아라. 실거주도 안 하면서 재건축만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식의 비판이 반복되어 왔죠. 그런데 대통령이 실제로 알겠다, 팔겠다고 선언하고 나서자 정치권의 계산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의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반응을 보인 인물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평소 이재명 대통령과 날선 대립각을 세워온 홍 전 시장이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집을 팔겠다고 내놓습니다. 부동산에 몰려있는 돈이 증시로 가면 코스피가 올라가게 돼 있다. 집은 내가 살 집 하나면 족한 것. 탐욕이 재앙을 부른다. 이 메시지만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 쓴 글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방송에서도 옹호하는 쪽에서 쓴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글의 작성자가 바로 홍준표 전 시장이었습니다. 평소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던 인물이 이번만큼은 힘을 실어주는 매우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를 기억해 보십시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을 때 야당은 이를 포퓰리즘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후 이를 실행하려 하자 같은 야당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며 반대했죠. 공격하던 쪽이 정작 실행 의지를 보이면 난처해지는 정치의 아이러니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입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메시지용 쇼로 끝나선 안 된다.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애초에 집부터 팔라고 했던 공격 포인트가 대통령의 실제 행동으로 인해 힘이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가장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6채를 보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과거 장 대표의 발언을 다시 들어보시죠. 지금 6채 빨리 파셔야 된다니까요.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야 돼요. 대통령 팔면 팔게요. 이 발언은 일종의 정치적 약속처럼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정말 집을 팔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논리적으로는 장 대표도 집을 팔아야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이제 장 대표 차례 아니냐, 약속 지키셔야죠 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6채 모두 쉽게 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당장 계획하는 건 없지만 대통령이 집을 팔겠다고 한 만큼 생각은 해볼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미묘한 거리두기죠. 또 다른 인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진호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집요하게 문제 삼아왔습니다. 비거주인데 왜 안 파냐? 실거주 없이 재건축만 기다리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자기 집을 직접 팔아봐야 부동산 현실을 안다며 연일 메시지를 쏟아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직접 팔겠다고 선언한 날 주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것입니다. 이제 더 넓은 시각에서 이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지도자의 집 한 채 판다 하는 문제가 이렇게 크게 정치적 쟁점이 될까요? 단순히 집 한 채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성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부동산 재산 문제는 국민의 박탈감, 공정성, 그리고 말과 행동의 일치 문제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에서 비슷한 장면을 찾아보겠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프랑스와 올랑드는 취임 초부터 서민 이미지를 강조하는 대통령으로 통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검소한 생활을 하며 과도한 사치를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검소한 사회당 대통령 이미지를 만들었죠. 반대로 니콜라 사르코지는 고급 시계, 럭셔리한 휴가, 부유한 기업인들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부자 대통령 이미지가 박혔고 이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집이냐, 시계냐, 별장 휴가제의 차이일 뿐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도자가 말하는 경제정책, 공정, 희생 요구가 본인 삶의 태도와 일치하느냐, 국민들은 바로 이 지점을 지켜봅니다. 우리나라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봉하마을에 작은 집을 짓고 내려가 사실상 전원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대통령 가족의 땅 매입, 개발 가능성 등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국민이 가장 예민하게 본 것은 말하던 대로 실제로도 소박하게 사는가, 이 대목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그럼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 집값 상황은 어떤데? 라는 질문으로 곧바로 번지곤 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약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사실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금융자산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199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를 기억하십시오. 당시 일본 역시 부동산 불패 신화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죠. 반면 미국은 4101 퇴직연금 제도 등을 통해 가계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고 국민들이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공격 포인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비거주 1주택이라며 계속 공격했지?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정리하겠다. 비판의 명분을 일단 한번 걷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정책 상징적 차원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말했듯 집은 내가 살 집 하나면 족한 것이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에 대한 매각 압박이 거세질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다주택 의원들은 이제 대통령도 팔았는데 당신은 뭐하냐? 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변화입니다. 대통령이 집을 파는 시점이라면 지금이 고점 아닐까? 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 가격 급등세는 진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대통령이 돈이 증시로 가야 한다라고 말한 만큼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통령의 집 매각 선언은 단순한 개인의 자산 처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혈맥을 뚫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정치적 정적들의 입을 다물게 만든 고도의 전략적 수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과연 집을 팔지 아니면 말 바꾸기로 넘어갈지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증시로 대한민국 돈의 흐름이 바뀌는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정치에서 상징은 때로 정책보다 강력합니다. 지도자가 먼저 불편한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압박이 가해지고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비준이 제시됩니다. 이 변화의 바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 힘을 보태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